3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에는 원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64쪽, 65쪽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원의 중심, 원의 지름, 원의 반지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런 원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성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64쪽 제일 위에 있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축구장을 완성해 봅시다 되어 있는데요. 중앙원에 선분을 그어 보세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파란 팀, 빨간 팀으로 나뉘어서 축구 경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중앙원은 이것입니다. 이 안에 선분을 그어 보세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분을 이렇게도 그을 수 있고 또 이렇게도 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축구장에 가본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축구 경기를 TV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관람해 본 경험이 있나요?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그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가운데 중앙원에 그려지는 선분은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앙원의 선분을 축구 경기장에는 이렇게 그린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은 선분,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원의 지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원의 지름은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인데 그 선분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은 선분이 원의 지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원을 둘로 똑같이 나누는 선분이 지름인지 알아봅시다. 이번에는 우리가 6번째 준비물 뒤에 있는 것을 활용을 해 주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크기가 다른 원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원 두 가지를 가지고 활동을 해 줄 건데요. 먼저 원 모양 종이가 둘로 똑같이 나누어지도록 접어 보세요. 여기 작은 원 종이를 먼저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 모양 종이가 정말 둘로 똑같이 나누어지도록 접으려면 우리가 이렇게 접는다면 둘로 똑같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과 이 넓은 부분 차이를 보면 알겠지만 똑같이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원 모양 종이가 똑같이 나누어지려면 우리가 이 부분과 다른 부분이 맞닿게 이렇게 접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으면 원 모양 종이가 둘로 똑같이 나누어지게 접힌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다른 방향으로도 둘로 똑같이 나누어지도록 접어보세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접었고요. 다른 방향으로도 한번 접어봅시다. 이렇게 접을 수 있겠죠. 그러면 원 위에 이런 선들이 그어집니다. 한 번 더 접어볼까요? 문제에선 없었지만 한 번 더 접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작은 원 종이를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여기 큰 원을 가지고도 한 번 더 해보셔도 됩니다. 세 번째 질문에 보시면 접었을 때 생기는 선분들이 만나는 점이 원의 중심인지 알아보세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접었을 때 선분이, 선생님은 아까 3번 접었으니까 접었을 때 생기는 선분이 여기 하나 있고요. 또 이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접었을 때 생기는 선분들이 만나는 점, 그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원의 중심인지 알아보세요. 원의 중심인지 알기 위해서는 원의 중심의 성질을 활용해 주면 되는데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길이는 모두 같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원 테두리까지 원 위에 있는 점 하나까지의 길이가 3cm고요. 다른 점을 생각을 해주면 또 원 위에서부터 테두리까지 점의 길이가 3cm입니다. 따라서 이 찍힌 점이 원의 중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큰 것, 작은 것으로 한번 해보시고 큰 것으로도 여러 번 접어보고 그 만들어진 선분이 만나는 점, 그 점이 원의 중심인지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원으로도 다시 한번 해보셨나요? 그때도 아마 접었을 때 생기는 선분들이 만나는 점이 원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65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5페이지 원 안의 선분 중에서 가장 긴 선분을 찾아봅시다. 지금 원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원 안에 선분들이 1번부터 15번까지 15개의 선분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 길이가 가장 긴 선분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자로 한번 각각의 선분들의 길이를 재보시기 바랍니다. 다 체크해 보셨나요? 그러면 1번부터 15번의 선분 중에 길이가 가장 긴 선분은 몇 번이었나요? 네, 바로 8번 선분이 길이가 가장 긴 선분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길이가 긴 8번 선분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지금 다른 선분과 차별되는 서로 다른 특징은 바로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1번부터 7번까지, 9번부터 15번까지 이 선분들은 원의 중심을 지나지 않는데 8번 선분만 원의 중심을 지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원의 중심을 지나는 원의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인데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은 바로 지름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원의 성질 중에 지름의 성질은 원 안에서 그을 수 있는 선분 중에 가장 긴 선분, 그것은 바로 지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선분을 그어도 이것은 지름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이는 아까 8번 선분의 길이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름 여러 개를 그어보고 반지름 여러 개를 그어보고 각각의 길이를 쟀을 때 지름은 지름끼리 길이가 같고 반지름은 반지름끼리 길이가 같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름의 길이는 모두 같고 원 안에 있는 선분 중에 길이가 가장 긴 선분이 지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원의 중심, 반지름, 지름을 나타내어 봅시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에 서로 다른 크기가 다른 원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중심, 반지름, 지름. 먼저 큰 원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원의 중심은 바로 여기가 원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의 반지름은 이것이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표시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도 반지름을 표현할 수 있고요. 혹은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반지름을 표현할 수 있고요. 지름 역시 다양하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름을 그어줄 수 있고요. 또는 이렇게 지름을 그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름은 원의 두 점을 잇는 선분인데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나야 한다는 거, 그 성질만 유념해서 주의해서 그어주시면 지름도 쉽게 그어줄 수 있을 거예요. 작은 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의 중심은 여기가 되겠고요. 반지름 선생님 하나만 그어볼게요. 지름 하나만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원의 지름 그리고 반지름, 원의 중심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에서 자전거 앞바퀴의 반지름과 지름이 각각 몇 센티미터인지 알아보세요.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우리가 직접 자로 재는 게 아니라 지금 모눈에서 한 눈금의 길이가 5cm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바퀴의 반지름과 지름, 먼저 반지름을 생각해 봅시다. 길이를 재기 위해서 편한 반지름은 이 반지름이 편하겠네요. 이 반지름이 몇 센티미터인지 살펴보면 5cm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습니다. 따라서 반지름은 5cm가 6개니까 30cm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지름이 몇 센티미터인지 확인해 봅시다. 지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어주면 우리가 길이를 체크하기 쉽겠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6, 그리고 아까 셌던 6. 그래서 총 12 해서 지름의 길이는 60cm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뒷바퀴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세로로 보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반지름입니다.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4칸이기 때문에 반지름은 20cm가 되고요. 지름 같은 경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40cm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지름이 30cm일 때 지름이 60cm, 또 어떤 원에서는 반지름이 20cm일 때 지름이 40cm. 원의 반지름과 지름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이 길이를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원에서 서로 다른 원이 아니라 하나의 원에서 말하는 겁니다. 한 원에서 지름은 반지름의 2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름만 봐도 이것은 지름이고 이것은 반지름입니다. 따라서 지름의 절반이겠구나 라고 이름에서도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길이를 재보니까 반지름은 지름 길이의 2분의 1, 지름은 반지름의 2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의 반지름과 지름의 관계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웠던 원의 성질 한번 여러분이 정리해서 적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나와 있네요. 원의 지름은 원을 둘로 똑같이 나눕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그 원을 접어봤을 때 했었던 그 내용이었죠. 이 외에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한 번 더 적어보도록 합시다. 다 적어보셨나요? 여기에 보시면 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름은 반지름의 2배입니다. 적어줄 수도 있고요. 혹은 반지름은 지름의 절반입니다. 라고 적어줄 수 있습니다. 다른 성질들 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까 65쪽 제일 위에서 살펴본 대로 지름은 원 안에서 그을 수 있는 가장 긴 선분이라고 하는 것도 원의 성질로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지름 또는 반지름은 많이 우리가 2개 이상 그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무수히 많이 그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성질이죠. 여기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셀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 그만큼 우리가 무한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무수히 많이 그을 수 있다는 건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그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외에도 원의 성질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원의 성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원을 그려볼 텐데요. 컴퍼스를 활용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물 중에 컴퍼스를 다음 시간에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